2000년대 H.O.T를 중국에 진출시켰을 때부터 중국 시장을 공략해온 이수만 SM 대표 프로듀서는 케이블 방송에서 K-팝은 중국에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프로듀서의 인터뷰가 나온 지 보름 후인 2월 17일 중국에서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중국판 프로듀스 101의 시즌4 창조형 2021이 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에 1회차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호평 일색이어야 할 여론이 올해는 뜻밖에도 비난만 난무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수만 책임 프로듀서의 인터뷰와 창조형 2021의 비난 여론에는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수만 책임 프로듀서는 TVN 인문교양 프로그램 월간 커넥트에서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로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박진영, 방시혁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유능한 프로듀서들이 많아서 우리가 직접 중국에 가 전수도 해주고 중국의 인재들과 함께 세계를 휘어잡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프로듀싱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한령을 해제하고 한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중국판 프로듀스 101은 중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엠넷으로부터 프로그램 포맷을 정식 구입하고 방송을 시작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텐센트 비디오에서 4년째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시즌4에서 눈길을 끄는 건 중국 연습생들만 참가한 게 아니고 미국, 일본, 러시아,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아이돌 연습생 20명도 참가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창조형 2020은 각 회마다 평균 4억 5천만 뷰 이상, 시즌3에 걸쳐서 총 50억 뷰를 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중국에서 유재석급 인기를 얻고 있다는 덩차우라는 남자 배우가 멘토단의 리더로 진행자로 나서고 여기에 닝징, 주심, 엠버 등 유명 연예인들이 멘토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소녀시대 티파니도 멘토로 참가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한일령 때문인지 티파니 대신 FX 멤버였던 화교 엠버가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1회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제작진들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 참가자들에 대한 전문가들과 중국 네티즌들의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 실력도 갖추어지지 않은 중국 참가자들의 하교의 수준의 공연에 특히 일본, 태국 참가자들의 무대와 직접 비교되면서 중국 참가자들의 실력과 태도에 대한 비판이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 연습생들의 실력이 너무 떨어진 데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실망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 나간 후 중국의 SNS는 개나 소나 다 아이돌, 그리고 무언이 돼 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 신청서에는 연습생 생활이 2년에서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실력을 보면 두세 달 정도 연습한 수준으로 보이는 연습생들이 참가한 이유에 대해서 중국의 연예기획사들이 투자를 꺼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끼가 있는 연습생들을 캐스팅에 트레이닝 시키지도 않고 바로 무대에 올려 성공하면 오케이, 실패하면 바로 계약 해지시켜버리기 때문에 실력 있는 아이돌들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몇 년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여기저기 유사 프로그램들이 난무, 연습생들이 트레이닝을 받지 않아도 참가할 무대가 많아졌다는 점도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연습생 스스로 무대를 향한 갈망, 성공하고자 하는 절실함이 외국 참가자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중국의 연예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백여 개의 기획사들이 있지만 체계적인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최대라는 위에화 엔터테인먼트도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우리나라 기획사들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일반인의 눈에도 한국 아이돌들의 무대 수준과 비교하면 일본, 미국 참가자들의 공연도 유치해 보였는데 BTS나 엑소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연예 산업 규모와 발전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설날 중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 니하오 이환영은 7,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월 한 달 중국 극장가 매출은 1조 9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1위를 차지한 니하오 이환영이나 2위를 차지한 당인과 사만3 같은 영화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개봉됐다면 아마 독립영화 수준의 관객이 들었을 겁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의 대중문화 작품을 완벽히 차단해주고 있기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현재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돌 육성에 투자할 중국 기획사들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가사 하나하나 단어 뜻까지 통제하는 마당에 창의력 있고 실력 있는 아이돌을 중국에서 기대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해 보입니다. 중국 온라인에 떠도는 이야기들처럼 한국에서 성공한 포맷이나 아이돌을 비슷하게 카피해서 중국 시장에 대비시키면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은 한다라는 매너리즘이 중국 연예 기획사의 불문율이라고 하는데요. 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만약 한한령을 해제할 경우 사드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버린 중국 연예 오락 시장을 한국 연예들과 한국 작품들이 시장을 잠식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 계속해서 한한령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잘 아는 이수만 SM 책임 프로듀서는 중국 아이돌 산업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에 우리나라의 유수 기획사들의 노하우와 중국의 자본과 시장이 결합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H.O.T가 진출했던 2000년대 초반의 중국도 아니고 엑소가 활동했던 10년 전의 중국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정부나 중국 네티즌들이 자신들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걸 몇 년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수만 책임 PD는 중국은 우리의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한층 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내놓는 아시아의 헐리우드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중국의 연예기획사 경영자들은 이수만 책임 PD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국 정치인들과 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은 아시아의 헐리우드는 중국이지 함께 노력한 한국은 아니라고 주장할 건 뻔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SM 주가는 아마 상한가를 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